반갑습니다.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토요일 오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인데도 알테오젠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무상증자 신주가 들어오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혹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아닐까? 미리 줄여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는 만큼 다시 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주 상장을 앞둔 주말 우리가 무엇을 미리 정해두면 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가를 맞히는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팔 가능성이 크고 누가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방향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 마지막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흐름만 보고도 수요일 신주 상장일의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정은 분명합니다. 알테오젠은 한 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회사 공지기준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이날부터 배정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 주식이 들어온다는 사실보다 그 주식의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신주를 받는 주주는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알테오젠을 보유해 수익이 큰 주주입니다. 이분들은 신주가 들어와도 계속 들고 갈 수 있지만 보유 금액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계좌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장일에 나오는 매도가 모두 회사 전망을 부정하는 물량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권리락 전후 움직임을 보고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주주입니다. 주가가 기대와 다르게 흘렀다면 신주가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좌의 주식 수가 늘어난 뒤 반등이 나오면 본전 부근에서 빠져나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은 주가가 약할 때보다 오히려 반등할 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장중 상승이 자꾸 막힌다면 본전 매물이 쌓여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주 상장을 단기 이벤트로 보고 접근하는 자금입니다. 공급 부담이 과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해 상장 전후 짧은 반등을 노릴 수 있고요. 이 자금은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지만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장 초반 거래량을 크게 만들며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오후에 한꺼번에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세가 오래 남을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 다음 주에는 이 세 부류가 같은 가격에서 부딪힙니다. 수익을 지키려는 기존 주주, 본전을 기다리는 최근 매수자, 짧은 반등을 노리는 단기 자금이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평소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방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온 물량을 누가 어느 가격에서 받아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사업에는 문제가 생긴 걸까요? 현재 확인된 내용만 보면 무상증자 일정이 알테오젠의 ALTV4 가치나 계약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키트루다크렉스는 이미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상업화 단계에 들어갔고요. ALTV4는 다수 글로벌 제약사의 피하주사 전환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일정과 기술의 경쟁력은 따로 놓고 봐야 해요. 이쪽도 같은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누적 매출은 1,405억 원, 영업이익은 735억 원입니다.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에 더해 상업화 제품 판매에서 수익이 시작됐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요. 다만 바이오 플랫폼 기업의 실적은 계약 체결과 마일스톤 인식 시점에 따라 분기별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한 분기 숫자 하나보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파트너와 제품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의 긴 흐름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음 주를 아무 준비 없이 버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 가치와 단기 수급은 다른 시간으로 움직이거든요. ALTV4의 가치는 몇 년에 걸쳐 계약과 판매로 확인되지만 신주 물량은 며칠 사이에 계좌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오래 들고 갈 생각이라면 오히려 단기 흔들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중과 현금을 먼저 관리해야 해요. 주말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계좌를 세 가지 숫자로 보는 겁니다. 매수가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비중,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같은 마이너스 10%라도 계좌에서 알테오젠 비중이 10%인 사람과 70%인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어요. 현금이 충분한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신주 상장 위험은 종목보다 내 계좌
상태에 따라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익 중이라면 전부 팔지, 전부 버틸지 두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과 단기 변동에서 수익을 지킬 물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를 좋게 보면서도 일부 수익을 지키는 건 앞뒤가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계좌가 편안해야 남은 물량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손실 중이라면 신주 상장일을 본전 회복의 날로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장일에는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빠르게 밀릴 수도 있어요. 내 평균 단가만 바라보면 시장의 물량을 놓치게 됩니다. 반등할 때 거래가 붙는지, 위에서 나온 매물을 소화한 뒤 고점을 다시 높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도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신주 물량이 나온 첫 가격이 가장 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 끝까지 기다리다가 불확실성이 끝난 뒤에 반등을 놓칠 수도 있어요. 가격 하나를 맞추려 하기보다 물량이 나온 뒤 저점이 더 낮아지는지, 다시 회복할 때 거래가 붙는지를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어떤 장면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초가를 만든 뒤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강하게 시작했는데 곧바로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주말 동안 쌓인 기대를 이용해 매도하려는 물량이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반면 약하게 시작해도 시초가로 회복하고 그 위에서 버틴다면 상장 전 불안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월요일 종가도 중요합니다. 장중에 크게 올랐다는 사실보다 종가까지 상승분을 얼마나 남겼는지 보세요. 주말 직후 들어온 매수가 종가에도 남아있다면 화요일까지 흐름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오전 고점에서 크게 밀린 채 끝난다면 상장 전의 반등을 이용하려는 매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뜻일 수 있고요. 화요일에는 월요일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월요일 고점을 넘어선 뒤에도 거래가 붙는다면 시장이 상장 구단보다 매수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월요일 저점을 깨고도 회복하지 못한다면 물량이 나오기 전부터 매도가 우위를 잡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요일까지 누가 주도권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해석은 계속 갈라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강했지만 오후부터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요. 화요일 장 초반에는 약했지만 상장 전 마지막 매도를 모두 받아내며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인 뒤 뉴스를 찾기 시작하면 판단은 늘 늦어집니다. 바로 이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댓글을 보면 영상을 보고 들어간 뒤 주가가 밀려 물렸다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은 촬영한 순간의 흐름을 설명하지만 편집해서 올라가기까지 두세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바뀌고 버티던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신주 상장을 앞둔 다음 주에는 그 시간 차이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알테오젠 화면과 공시를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방향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알테오젠 실시간 대응 알림을 미리 신청해 두시면 되고요. 어떤 흐름을 확인하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계좌를 점검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보유한 주식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도 기다릴 여지가 있지만 신용이나 미수, 배출 자금이 섞이면 작은 하락에도 버틸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주 상장일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강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의 장기 전망을 아무리 좋게 봐도 선택지가 좁아져요.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 내 자금의 만기를 관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계좌 비중을 볼 때는 알테오젠 한 종목만 떼어놓지 마세요. 다른 바이오 종목까지 합쳐서 계좌에서 바이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테오젠 비중은 적당해 보여도 비슷한 재료에 반응하는 바이오주를 여러 개 들고 있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동시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종목은 여러 개지만 위험은 한쪽에 몰려있는 계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주를 받지 않은 투자자와 받은 투자자의 심리도 다릅니다. 신주를 받은 사람은 늘어난 수량 때문에 가격 변화를 덜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요. 권리락 이후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신주 없이 현재 가격의 손익만 보게 됩니다. 두 집단의 평균 단가와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반등에서도 매도 시점이 엇갈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주가 어느 가격에서 움직일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말에 대응표를 만들 때는 가격을 하나만 적지 마세요. 강하게 시작했을 때 볼 가격, 약하게 시작했을 때 기다릴 가격, 기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 가격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격에 모든 결정을 걸면 장 초반 짧은 흔들림에도 주문이 나갈 수 있어요. 가격마다 무엇을 확인할지까지 적어야 실제 대응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강하게 출발하면 시초가를 지키는지와 첫 눌림의 거래량을 봅니다. 약하게 출발하면 상장 전 저점을 지킨 뒤 시초가를 회복하는지 확인하고요. 보합으로 시작하면 위로 움직일 때 거래가 붙는지, 아래로 밀릴 때 매도가 커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출발별 기준을 나눠두면 월요일 색깔 하나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가족 계좌나 여러 증권사 계좌에 알테오젠이 나뉘어 있다면 전체 수량을 합쳐서 보세요. 한 계좌에서는 비중이 작아 보여도 모든 계좌를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신주도 계좌별로 나뉘어 들어오면 전체 위험을 놓치기 쉬워요. 주말에는 계좌별 수익률보다 모든 알테오젠 보유분을 합친 평가 금액과 현금 비중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과 계속 가져갈 물량도 미리 나눠보세요.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틴다는 두 가지 선택만 남겨두면 상장일의 빠른 움직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장기 보유 이유가 살아있는 물량은 따로 두고 수익을 지키거나 위험을 줄일 물량만 정해두면 순간적인 공포가 계좌 전체를 움직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서 작은 흔들림마다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없이 잠깐 밀리는 것과 실제 매도가 커지며 월요일 저점을 깨는 건 다르니까요. 외국인이 장중에 잠깐 샀다가 종가에는 매도로 돌아서는지, 기관과 함께 며칠 동안 매수가 이어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응 속도보다 먼저 필요한 건 반응할 변화와 넘길 소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알테오젠만 보지 말고 코스닥 바이오 흐름도 함께 보세요. 업종 전체가 약한데 알테오젠이 저점을 지킨다면 상대적으로 기다리는 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알테오젠만 반등마다 눌린다면 심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업종과 비교해야 알테오젠만의 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월요일과 화요일만 보고도 수요일 부담을 가늠할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거래일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보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매물이 나오는데도 저점이 높아진다면 아래에서 받는 돈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까지 무너진다면 상장 전부터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주 상장 전후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한 분, 수익을 지킬지 더 기다릴지 매번 결정하지 못하는 분, 손실 때문에 반등만 나오면 본전 생각부터 나는 분들은 알테오젠 실시간 대응 알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날짜 하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림에서는 신주 상장 전후 거래량과 장중 매물 변화를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하루짜리인지 며칠 동안 이어지는지도 확인합니다. 알테오젠 관련 공시와 파트너사 소식, 특허 변화가 나왔을 때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상승과 횡보, 추가 조정에 따른 알테오젠 대응 자료와 보유 상태별 확인 순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알테오젠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텔레그램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현재 대응 자료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물량이 나온 뒤 급하게 찾지 마시고요. 장이 열리기 전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알테오젠에서는 수익을 지키려는 기존 주주, 본전을 기다리는 최근 매수자, 짧은 반등을 노리는 단기 자금이 함께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의 방향은 물량이 나온다는 사실보다 그 물량을 받아내는 돈의 힘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고점보다 저점이 높아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의 긴 흐름은 ALTV4 상업화와 추가 파트너 확대, 판매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신주 상장은 그 긴 흐름을 바꿔
바꾸는 사건이라기보다 단기 수급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정이에요. 좋은 회사를 오래 들고 가고 싶다면 아무 준비 없이 버티는 것보다 내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먼저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주가를 계속 검색하기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익을 지킬 사람인지, 손실 속에서 반등의 힘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인지, 현금을 들고 물량 소화를 기다릴 사람인지에 따라 월요일 행동은 달라집니다. 남은 토요일은 주식 생각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